안녕하십니까, 마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장관님 모시고 한 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 계좌 좀 정리가 좀 있었죠. 중기 계좌는 TSLT 700만원만 들어왔고요. 자, 100% 프로젝트 계좌는 6,300만원 정도, 지난주보다 한 1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밑에 있는 좋아요 누르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중간에 이거 안 누르니까 잘 안 눌러주시는 것 같아요. 마피디님, 반도체가 금요일에 많이 하락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특별한 이유는 그렇게 별로 없었고요. 네. 오를 만큼 올라서 떨어질 때가 돼서 떨어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네네. 좀 과열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일요일날 요거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네네. 자, 1, 2, 3, 4 모두 다 비중 축소, 비중 축소, 비중 축소, 그죠? 네네네. 특히 이제야 본전 또는 평단가 근처 온 분들은, 현금 없는 분들은 최소 30%라도 비중 축소라고 좀 권해드렸습니다. 조금씩 비중 축소하신 분들은 뭐 조금 금요일 하락은 좀 피하셔도 조금이라도. 3월 8일 금요일날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을 좀 매도했네 제가. 3월 8일날. 자, 수익률은 476%까지 갔었는데 이게 뭐 하루 떨어지니까 네. 저도 거의 $55에 팔았거든요. 근데 떨어지니까 아까 수익률 보시면 390%였죠.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매도했다 말씀드리고 좀 좋지 않다 게시글에 좀 올려드렸습니다. 엔비디아도 한 마이너스 1%로 내려왔을 때 조금 위험하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게 약간 주식을 얼마 안 된 분들이 조금 떨어졌다고 여태 못 샀는데 들어가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아예 진짜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제가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게시글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제발 투자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작년 3월 정도 요때분 정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 이후부터 모든 프로젝트가 다 반도체 프로젝트였어요. 네, 작년 내내 반도체. 일부 그다음에 테슬라 공포지수 매매 프로젝트 했고 여기서도 했고 그죠? 여기서도 공포 11월 달에도 뭐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갔죠. 그래서 뭐 반도체를 좀 적절히 담았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이 분야에서 좀 수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부터 계속 매도를 제가 했죠. 일부 조금씩. 작년에는 XSL을 거의 그냥 살짝 뭐 단타만 매도하고 대부분 장기 계좌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와 같이 그 반도체 매수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버틴 분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뭐 한 300~400% 수익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크게 근래 장기 계좌를 매도한 것도 계속 보여드리고 특히 금요일날은 제가 2천만원 정도 목요일 금요일 2천만원 매도했다고 제가 게시글도 드렸어요. 어느 정도 좀 책임을 좀 지는 개념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반도체는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저도 이제 말씀 안 해주셔서 알 것 같은데요. 뭔가요? 거래량이 많고 네.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절대 짜고 친 거 아닌데 장관님이 네. 이제 주식 많이 하시네요. 자, XOXX 반도체 차트죠. 1배수 장대 음봉이 출현했고요. 거래량이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그냥 공식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장대 음봉의 거래량 상당히 컸다. 역대급 거래량이다. 그러면 거의 꼭지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거기에 되게 안 좋은 또 하락 장악형 패턴도 떴죠. 완전히 그 전날에 양봉을 먹어버리면서 내려왔습니다. 장관님, 뭘 보면 계속적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 알 수 있다 그랬죠? 기준.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보시면 역시 역대급 거래량 엄청 큽니다. 이때 거래량보다 상당히 큽니다, 지금. 거기에 장대 음봉의 하락 장악형 패턴으로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무너지는 모습이 이 정도에 보여서 자, 지금 더 추가로 들어가시면 위험하다.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거의 거래 1시간 정도 안에 거의 3분의 2 정도까지 거래량이 들어간 모습이 있어서 지금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계속 꺾인다 그래서 제가 게시글도 좀 세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알람 설정까지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뭐 큰 하락, 네. 큰 상승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건 3월 6일까지에 보여줬던 자료죠, 그죠? 제가 계속적으로 공매도를 파악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5, 60, 100기 많아봤자 60, 40이었는데 갑자기 3월 1일부터 70, 70, 70, 70 연달아 4번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딱 하루 이틀 뒤에 폭락을 했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비중을 계속적으로 줄였던 겁니다. 지금 XOXL이거든요. 이때 $14였는데요. 56달러. 엄청 많이 올랐죠. 네네. 한 번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조정다운 조정은 그렇게 없었고요. 따라서 이번 좀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약간 싸졌다고 뭐 들어가서 지금 뭐 어떻게 수익 보려는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추가 하락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도 혹시 다시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는 비중을 반등했을 때 줄이셔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그냥 대세 하락까지는 모르겠는데 쌍봉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고점이 내려와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이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나왔다. 근데 그때 캔들이 음봉이다. 특히 장대 음봉이다. 거의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최악. 그래서 이런 장대봉의 거래량 컸다 이럴 때는 곱하기 3입니다. 오늘 하루 떨어진 거죠? 그거 아니라 이 이후에 이런 게 3번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다음 주 미국 증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자, QQQ 보실까요? QQQ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약간 긴 음봉, 하락 장악형 패턴이 약간 떴습니다. 좋지 않은 시도고요. 추가 하락한다면 추세선도 이탈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아요. 자, 주봉상도 추세선 상단에 닿아서 약간 부담스럽고요. 자, S&P 500 스파이는 뭐 약간의 조정을 받았죠. 뭐 크게 조정받진 않았습니다. 자, 러셀 2000도 좀 상승을 하려다가 다시 좀 밀렸죠. 1.몇% 상승했다가 막판에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조정을 받을 때 러셀 2000이 약간 상승을 해줘서 키맞추기 개념이 있으면 더 랠리가 더 갈 수 있는 느낌도 있는데 러셀 2000까지 약간 떨어지는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도 주식의 자금이 애플로 약간 들어와서 상승을 좀 많이 했다가 막판에 좀 밀렸습니다. 자, 마소도 좀 추세선 하단에 있죠, 그죠? 약간 좀 위태위태한데 아직 그래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이번 상승은 반도체가 이끌었기 때문에 엔비디아하고, 근데 반도체와 엔비디아가 좀 무너진다면 장이 좀 위태위태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키맞추기가 안 돼서 그냥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11월 달부터 끊임없이 달려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약간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있다. 조정 줄 때는 됐다라는 인식이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월 달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좀 온 느낌이에요, 지금. 이번 주에 테슬라도 부분 손절을 좀 하셨는데요. 제가 3월 6일 날 부분 손절을 좀 했죠. 한 380만 원 정도를 손절했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제가 비중을 좀 줄였잖아요. 그래서 한 850만 원 정도 저는 좀 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뭐 손절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좀 테슬라는 V로 가지 않을 것 같다. 약간 지금 정도에서 비중을 좀 줄이셔라. 저는 줄였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테슬라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목요일날 양봉이 떴죠. 요거는 그때 증시가 다 상승해서 테슬라만 하락할 수는 없었어요. 조금 상승했고, 근데 금요일날 하락했는데 뭐 한 2% 가량 하락했죠. 자, 말씀드린 대로 요 양봉이 있는데 양봉의 밑선까지 내려와서 끝났기 때문에 요 양봉의 이익은 요게 다 갉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없어진 거고요. 자, 그리고 핵심적인 기준봉 양봉이 얘죠. 얘 밑선을 지금 뚫고 내려왔죠, 지금요. 따라서 요것도 사라진 겁니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양봉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많은 모습은 맞아요, 차트상으로. 자, 요 정도 상황에서는 요 기준봉이 있잖아요. 기준봉의 윗선을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죠. 그러면 요 기준봉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나마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준봉이 밑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좋지 않죠. 저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웬만한 차트를 좀 보신 분들은 다 이렇게 봅니다. 자, 5일선을 회복하려다가 다시 밀려서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그 목요일날 저점, 그 저점을 깨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모습은 뭐 그나마 난 거고요. 자, 충분히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177도 깨져서 넘어왔죠. 그 다음 그 지지받을 곳은 165인데 165까지 안 되더라도 152. 자, 전에 말씀드렸죠. 2022년 그 100일 달러 그때 이후부터 가장 큰 거래량은 요때입니다. 요때 양봉의 맨 윗부분과 맨 밑부분이 바로 177과 165 사이입니다. 따라서 177은 상당히 지지받는 자리라 계속 좀 말씀드렸고요. 이게 근데 깨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170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밀리죠. 다시 저항으로 좀 바뀐 모습이고요. 금요일도 180이 좀 넘었었는데 계속적으로 183에 못 미치고 내려왔어요. 계속적으로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자, 지지는 무너지면 저항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요 사이에서 즉 165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사이에서 반등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아요. 이때 거래량이 상당히 컸습니다. 아직 이 거래량을 완전히 무시하고 끝나진 않았어요. 테슬라 보조지표도 자, MACD도 하락 시그널 떠서 좋지 않고요. 자, 스톡캐슬로도 지금 뭐 과매도 부근 이제 들어왔는데 조금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RSI도 뭐 전에 뭐 7까지 갔었죠. 6, 7 정도. 아직 뭐 30대 정도 보이죠. 자, 그렇더라도 여기가 지금 한 7까지 갔었거든요. RSI가. 그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고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 그래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떠서 이 이후에는 조금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많아졌어요.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많이 됐다면 그 상황에서 또 어느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공포스럽고 떨어져서 너무 무서울 때 그때 매수를 해야죠. 그때는 매수하지 않으면 계좌 회복이 안 돼요. 따라서 현금은 최소한 30%는 항상 확보하셔야 됩니다. 저도 작년 11월 때만 79, 80까지 올라갔지 그 전까지는 계속 60에서 70을 유지했어요.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럼 지금 테슬라를 손절 못 하시거나 네네. 타이밍 놓치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좀 계속 기술적 반등이 있을 때 비중은 약간이라도 더 쉬어야 됩니다. 현금이 좀 확보됐다. 그런 상관없는데 현금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올라가길 바란다. 그럼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반등이 없이 그냥 떨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제가 엊그저께서 제가 조금 반등했을 때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분명히 지지선
저항선 183, 177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마피디 계속 얘기해서 거의 외웠다. 그 정도 수준이죠. 저도 좀 봤는데 183을 못 넘고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지지가 무너지면 저항으로 바뀝니다. 자,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지금 말씀드린 177, 183 여기가 상당히 두터운 매물대가 있었죠. 그 정도에 지금 거의 근처에 와 있죠, 그죠? 그 주봉상으로 지금 주봉입니다. 추세선에 지금 하단에 거의 다 써요, 현재. 그래서 매수자가 들어올 상황이 있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거리랑 상당히 크죠? 그리고 기준봉. 여태까지의 가장 큰 주봉상 기준봉은 얘예요, 얘. 얘 맨 윗선이 바로 여기고 밑선이 여기입니다, 밑선이. 밑선까지 보는 거는 좀 붕괴되는 거고요. 윗선이 저 정도고 약간 요때 무너지기 있었죠? 요때가 거의 160, 150대 같아요. 엔비디아 반도체가 약간 조정이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안 올랐던 종목 애플이 좀 반등을 해주다가 약간 밀렸지만 그래도 1% 올랐어요. 테슬라도 어저께 약간 올라 하다가 약간 막판에 밀렸는데 왜냐면 증시가 좀 붕괴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약간 받치기가 좀 어렵죠. 러셀2000도 약간 상승 쪽으로 1% 좀 올라갔다가 막판에 좀 밀렸어요. 분위기가 아닌데 그냥 붕괴되네 그러면 붕괴시키는 거고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으로 참을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버티는데 제가 목요일에 그래도 700만원 더 매수한 이유가 그래도 이렇게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 약간 의외의 상황에서 그럴 때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지금 붕괴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의외의 모습에서 머뭇거리다가 그냥 올라갈 확률도 있어요. 테슬라가 언제 상승할 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가치투자 담아다는 교수도 183에 샀어요. 네네. 그때 상관없이 물린 거예요. 근데 돈나무 언니도 여기 샀습니다. 여기 샀고 이 정도에 샀을 거예요. 또 물렸습니다. 근래 산 건요. 그래서 적정한 시기 적정한 자리에서는 소량 분할 매수는 적정해 보이고요. 테슬라는 좀 버텨보다가 약간 좋은 캔들 그런 분위기, 갑작스러운 큰 거래량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관망 상태로 보겠습니다. 마피디님, 다음 주 포지션은 또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자, 반도체 장대 음봉의 거래량이 상당히 컸다. 전 이런 신호 발생되면 요 주식은 당분간 보지 않습니다. 약간 반등하더라도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런 캔들에서는 당분간 이거 관심을 잘 두지 않아요. 즉 약간 떨어졌다고 매수하는 거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 무너지면 증시가 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 무너졌죠. 따라서 이번 주는 별로 좋지 않은 가능성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매수를 해서 수익을 크게 얻으려는 노력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해칭 차원에서 XOXS도 매수했습니다. 제가 매수를 딱 하고 게시글을 잽싸게 올렸어요. 그때 제가 원래 숏배팅 하지 않는데 네네. 작년에도 숏배팅 하지 않았죠. 너무 이게 뚜렷한 하락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제가 게시글도 올리고 그리고 좀 숏배팅도 했습니다. 숏배팅은 웬만하면 하지 않고 좀 확실한 순간에서는 좀 합니다. 따라서 당분간 이번 주는 테슬라 제외하고는 그렇게 좋은 자리가 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매수 생각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최소 일주일 정도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조정이 한 2, 3주 되고 이후에는 상승할 확률이 좀 있어요. 대세 하락장으로 지금 간다 그런 느낌은 아직 아니에요. 올해 대선도 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역대급 하락 시그널이 뜬 겁니다.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근래에도 구독자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를 단타를 위주로 하는 그 마피디인 줄 알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작년에는 마피디 매도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진짜 많았는데요. 네, 작년 거의 안 했죠. 네네. 왜냐면 3월 달에 어느 정도 매수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버티면 됐었잖아요. 네네. 제가 조만간 영상에서 진짜 작년 3월 달에 진짜 세게 얘기했던 영상 살짝 집어넣으면서 진짜 세게 얘기했던 영상이 있죠. 지금이 가장 최고의 기회. 제가 자녀 주식 사줘라 하면서 네, 그죠? 맞아요. 엄청나게 세게 엄청 세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깐난 알기 주식 사줘라 100배 된다 금반지 팔아라. 금반지 팔고 엄청 세게 얘기했죠. 네네. 지금은 세게 얘기 못해요.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금융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면서 엄청 세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투자 종목에서 좀 XOX를 매도하는 것도 2022년 하반기에 매수한 거 지금 수익 실현하는 거고요. 그건 1년 반 정도를 버티다 이제 수익 실현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손절할 때는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손절을 안 하고 주식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해요. 손절을 안 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을 하면 적게는 손실을 보죠. 하지만 손절했을 때 현금이 확보됐을 때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량 손절 아닙니다. 제가 부분 손절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비중 조절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제 거를 그냥 보여드려요. 그냥 까놓고 보여드립니다. 자, 추세가 약간 무너졌을 때는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부분 손절. 하지만 가망이 없을 때는 전액 손절입니다. 근데 테슬라가 가망이 없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매수할 거기 때문에 비중만 줄인 거고요. 자, 주변 지인 중에 야 마피디야 유튜브는 무료 채널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네가 매도하는 거 보여주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게 다 유료 채널에서 한다. 그런 컨텐츠를 주는데 수익 활동도 없으니까 네가 동기
동기부여가 어려워서 이거 유튜브를 좀 계속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도 저는 뭐 유료 채널 할 생각은 없고요. 개인 사업도 하고 있고 주식은 뭐 부업으로 국내 주식도 단타하고 있어서 수익도 나고 있어서 뭐 미국 주식도 수익 나고 있죠. 그래서 굳이 뭐 제가 뭐 그렇게 할 거는 아닌데 10년간 뭐 유료 채널 할 생각도 없다고 그랬죠. 그래도 도움 드리려고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원이 좀 그리고 약간 뭐 너무 야 뭐 이렇게 좀 그러면 제가 유튜브 계속 해야 되나 뭐 저도 인간인지라 뭐 힘들게 영상 찍었는데 약간 좀 저도 뭐 제가 늘 맞을 수는 없죠. 네, 그럼요. 그래도 작년부터 계속 봐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XSL 매수 말씀드렸죠.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가 있어서 그런데 뭐 근래 오신 분들은 뭐 테슬라가 빠지니까 뭐 마필이 뭐 득보잡 이거 뭐 너 주식 그 따위로 해서 뭐 하니 뭐 손절하고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명색이 주식 유튜브니까 상승 하락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맞추면서 뷰를 좀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뭐 제가 신도 아니고 뭐 늘 맞출 수는 없어요. 한 제가 1년 했는데 이제 크게 제가 요걸 뭐 이렇게 먹지 않은 거 보면은 제 뷰 전략이 그렇게까지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요번에 조금 제가 욕을 먹었는데. 네, 맞아요. 작년에 썸네일 한번 잘못했다고 엄청 욕먹었지 하루. 그리고 그 이후로 그렇게 제가 욕먹은 적 없는데 이번에 한번 손절했다고 조금 뭐 테슬라 때문에 네.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럼요. 자, 공포 탐욕 지수는 아직 탐욕이고요. 서학개미 분들의 수매수도 확인해 보시고요. 자, 김봉준님 소중한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네, 엊그저께도 주셨는데 네, 네. 이틀 연속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자, 좋아요 누르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 좀 힘들 수 있는데 자, 위기 관리 잘 하시는 한 주 되시길 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